자, 8페이지 펴시고. 자, 8페이지에 이론 정리한 거 볼 때 문학의 기능부터 보겠습니다. 문학은 무엇을 매개로 한 예술이다.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언어는 문학에서 흔히들 이제 표현 수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술 같은 경우는 색채와 모형을 가지고 만든 예술이잖아, 그지? 이제 그런 게 다른 예술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다.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뭘 추구? 아름다움을 추구. 문학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세계에 이끌려 우리의 감정은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뭐 될 수 있다. 고양이란 말이 드높인다는 말이다. 고양이란 말이. 그래서 문학의 기능 첫 번째, 미적인 기능. 아름다움을 탐구한다 이 말이야. 미적인 기능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시를 쓴다고 할 때 나는 외로워라는 시 구절보다 뭐 비슷한 예로 고독이 웅크리다라는 형태로 표현한다면 좀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겠지, 그지? 또한 문학은 인간 세계에 대한 뭘 돕고 이해를 돕고 이걸 인식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인식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그것은 윤리적 기능이라 그래. 이거는 객관식으로 내기 좋대. 예를 들어서 시윤이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면은 시윤이가 느낀 것은 문학의 기능 중에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는 말이 돼. 이해되겠지? 도덕적이어야 한단 말이다.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깨닫게 해준다고. 인식적 기능은 이해를 돕는다 했지.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간접 체험 같은 겁니다. 완득이 소설은 아니고도 영화는 읽어봤지? 영화는 봤지? 완득이. 영화를 안 보고 소설을 읽었나? 완득이는 거기서 이제 호녀라로 나오잖아. 근데 호녀라가 겪는 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힘든지 그런 거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하거든. 일종의. 나는 호녀라가 아니지만 호녀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장애인이 소설 속 주인공이라면 장애인의 삶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난소공의 아버지가 그렇잖아, 그지? 다음 문학을 통한 간접적 체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폭넓게 바라주며 그것도 인식적 기능이다. 뭐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를 돕고 확장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다음 우리를 깨우쳐 바른 삶의 길 그것도 윤리적 기능이다. 그래서 총 문학의 기능이 세 종류 나왔지. 그래서 펜트하우스 같은 거는 윤리적 기능이 없는 예술이잖아. 그래서 예술이 아닌 거라고. 걔들은. 이 단원에서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활동이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해보고 이 뒷글을 볼 필요 없겠네. 일단 문학의 기능 몇 가지?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얘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성화되는지 그걸 확인해 봅니다. 11페이지 보세요. 앞에 여학생이 뭐라 했노? 여학생 대사 와 그림 진짜 발가락 끼어서 그려도 이번 잘 그리겠다. 꽃이 벌써 피었네 마치 긴 어둠 이런 썩은 비유를 문학적인 그럼 남자애가 좋아하는 것 같다 얘를. 자 정말 책 만든 사람들 보면 자 11쪽 볼게. 앞에 대화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말에 대해서 문학적인 한 이유는 여학생의 말이 정보 전달을 위한 지시적 언어. 참고로 지시적 언어는 사전적 언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의미란 말이야.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비문학 지문에 있는 것들이 지시적인 언어겠지. 여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유적이고 함축적 언어. 이게 뭐 문학적 언어라는 거다. 방금 이 여자애는 아까 뭐라고 했노? 마치 뭐뭐 같아라고 표현했죠. 꽃을 지급법을 사용해서 표현했네. 그래서 문학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둘째 달라 보면 문학을 정의해 놓은 거 있지.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 얘를 어떻게 한 언어예술? 형성하라는 거는 서술형으로 잘 낸다. 말 그대로 가치가 없는 내용을 문학 작품을 쓰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한다. 근데 형상화 정의를 알아야 돼. 형상화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형상화라고 한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형상화라고 부른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쉬운 일이네. 이거 두 번 말할 때 아무것도 안 적고 있다가 세 번째 말할 때 적어서 지금 아니야. 연들인 거야. 뒤에 걸 그래.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이는 공통점이 이제 뭘 표현 수단으로 한다고? 언어. 이게 차이점이었다. 예술의 다른 관례와 차이가 있다. 또한 문학은 형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했다고만 해서 우리는 문학이라 부르지는 않아요. 작가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 형상화 방법,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통해 작품 속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 그리고 독자는 작가가 작품 속에 표현해 놓은 미적 가치를 매개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거기 한 밑줄 쳐볼래? 심미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 이걸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했어. 들어봤나 혹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말 들어봤지? 적어볼래? 심미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이런 게 카타르시스라 그래.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카타르시스란 말이 감정의 정화작용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보거나 읽고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거나 웃거나 하는 거 있지. 감정이 시원해지는 거야. 그걸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래. 이 책에는 없지만 알고는 계세요. 보기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거는 그지.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미적 감성을 만족시키고 내면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서적, 미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근데 너는 이런 경험한 적은 없잖아. 작품을 읽고 막 울거나 웃거나 막 감동을 먹거나 이렇게 솔직히 그런 적은 없잖아. 있나? 있어? 있으면 공부가 가야 돼. 너 영화 보고 운 적 있나? 아니요. 없나 한 번도? 네. 오, 영화를 안 보는 거 아이가? 아니요. 절대 안 울어요. 그래? 눈물이 없나? 네, 평소에 잘 안 울어요. 오. 니 처음에 상담을 쌤이랑 안 했지? 네? 상담을 내랑 안 했지 처음에? 상담? 전 하고- 상담 안 하고 맞죠? 니 왜 상담 따위를 안 하고 왔지? 저도 아닌데. 야, 니는 언니가 있었으니까 그냥 온 거지. 엄마가 알아서 알고 계시니까 그냥 알아서 온 거고. 지윤이도 상담 안 했나? 어떤 상담? 그 처음에 올 때 처음에 신규 상담. 그냥 다니려고 선생님이랑 그냥 저기 목사기 있는데 응. 거기서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내가 바빴는 것 같다 그러면. 내하고 상담은 많이 우는데. 진짜요? 왜요? 반성의 눈물? 고3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울었다. 아, 현 자기의 성적과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뭐 담보가 안 되니. 그리고 지윤이 비겁하게 그러면 안 돼. 문자 보낼 때. 뭐 니 내 문자 나한테 보내줄 건데 읽어줄까? 오늘요? 아니 저번에 모의고사 치고 나서 몇 번 틀린지 보내니까 고전 소설하고 비문학 좀 틀렸어요. 이렇게 니 비겁하게 보내면 안 돼. 치기 전에 선생님이 치고 나면 어느 파트에서 많이 틀렸는지 보내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문학을 번호를 보내랬는데 이거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그래 숨기지 마. 너 그 자기 성적 숨기면 선생님이 도움을 못 준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수학이 3이면 다음 시험에 수학을 어쨌든 올려야 되잖아. 다음에 수학을 예를 들어서 1을 만들어야지 1.5가 2가 될 테니까 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 그 1학년 때는 지금 지나가 버려서 그렇고 2학년 때 성적을 어떻게 맞춘가에 따라 갖고 3학년 때 대학이 결정이 난다. 이제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부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지? 부대 이상 가야 될 거 아니야. 2점대 한 초반까지만 만들어 그럼 수월하게 간다. 자 미안해. 자 많이 힘든가 봐. 작가 이름 보세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누구? 밑에 본명은 뭐라고 돼 있어? 김윤식이란 이름인데
그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분이 돌아가신 해를 봐봐. 몇 년에? 50년. 1950년에 돌아가셨죠. 1950년이 무슨 해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해지. 포탄 파편 맞고 돌아가셔. 네.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 이 사람은 시를 주로 이 사람의 시를 뭐라고 우리가 흔히 순수시라고 부르거든. 본명은 김윤식인데 이름을 김영랑으로 바꿔놨지. 왜 이렇게 바꿨냐면 모든 이름 안에 울림 소리가 들어가 있어. 일부러 바꾼 거야 이렇게. 근데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는 시 하나. 됐어. 그런 게 있어요. 주로 이 시인의 시를 우리가 흔히들 순수시 계열의 시인이라 부른다. 이름만 봐도 기억을 하게끔 생각을 하라고. 자, 그다음에 혹시 성격 필기했니 학교에서? 학습지를 했나? 갈래, 성격, 제재 뭐 이런 거 있잖아. 학습지를 했어? 학습지를 했어? 성격에 뭐라 적어놨노? 유미적, 참미적. 어? 유미적 뭐? 참미적. 참미적. 니 아니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참미적 아니야? 참미적? 탐이다 탐. 참미적이어도 있고. 탐이 네가 잘못 적었다. 쌤이 불러주신 거야? 네? 쌤이 불러주신 거야? 쌤, 선생님이 저거 뭐지 얘들 다 뭐가 서로 없노? 지윤아 찾았나? 참미적? 탐구하다 할 때 탐. 참, 뭐가 이거 네가 잘못 적은 거야. 지윤아 니는 바로 적었나 탐미적? 성격이에요. 유미적밖에 없어. 뭐라고? 다른 쌤이냐? 아니야 유미적, 탐미적 둘 다 얘기해 준대나? 나 지윤이 다른 쌤이가? 같은 쌤 아이가? 같은 생. 뭐? 그래서 그 쌤이 그때 조금 그게 피곤하셨는갑다. 지윤 유섭할 때. 근데 주원아 니는 유미적 탐미적이 무슨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뺏겨 적었노? 쌤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 뜻이 뭔데? 미를 추구하는 거. 미를 추구한 게 유미적이가.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 작품을 적혀 있는데? 니 이해했나? 선생님 그냥 유미적이 아름다움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적었어. 그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오직 아름다움만 탐구하는 걸 유미적이라고 그래. 유자가 유일하다 할 때 유자거든. 오직 아름다움만 추구한다고. 이 시 읽어보니까 어떻디? 처음부터까지 뭐만 기다리대? 모란 피기만을 기다리잖아. 여기서 모란은 실제 모란 꽃이 아니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라 생각하면 돼. 미. 뭐라고 뜻이 유미적, 탐미적? 오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시 성격을 유미적이라 부른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대. 그럼 만약에 쌤 말대로 하면 뭐가 되노? 모든 작품이 유미적이잖아. 다 어차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시인데 소설이고, 그지? 그다음에 이 시는 동글뱅이 세모만 잘 할 줄 알면 된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 제일 처음에 두 행하고 마지막 두 행하고 비교해 볼래? 첫 두 행은 어때?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마지막 두 행도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문장 구조 형식이 유사하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유사한 걸 뭐라고? 수미상관이라고 적어놓고 일단 수미상관이란 게 대표적 특징이다. 수미상관의 효과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 항상 운율 먼저 얘기해야 돼. 운율 형성. 또 의미 강조. 한 개 더 있다. 형태적 안정감. 수미상관하면 딱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대. 수미상관.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수미상관이잖아, 그지? 그래서 표현상 특징과 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다른 시랑 묶어서 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놔야 돼. 다음에 맨 마지막 행 보세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 원래는 서술어 앞에 와야 되지. 뒤돌리고 있을 때 앞에 와야 되지. 제일 뒤에 와. 목적어가 뒤에 와 있잖아. 도치법 사용돼 있지. 표현법 첫 번째. 그다음에 찬란한데 슬프다 했으니 얘는 뭐? 역설도 사용돼 있다. 됐나 여기까지? 표현법 그다음에 수미상관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흔히 김영랑 시를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순수시의 특징이다.
그것도 같이 적어 놓을래.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순수 시의 특징, 김영랑 시의 특징이다. 김영랑 선생이 활동했던 1930년대는 아주 시적으로 풍부하던 시기였어.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상 같은 사람이다. 들어봤나? 이상한 사람 이상. 날개 썼던 이상. 어쨌든 대표적인 시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란에 동글빼기 치고, 모란은 화자가 바라는 대상이지. 필기할 때 나는 제일 싫은 게 이게 교사형이 이래 돼 있어.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소망, 보람, 삶의 가치 이런 말 적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화자가 바라는 대상이라면 모든 걸 포괄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시어가 정확히 뭐다 이렇게 확정짓거나 규정지어서는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일단 큰 틀에서 긍정적 의미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하셔야 된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뭐를 기둘리고 있을 테요. 봄. 여기서 알아나에게 아직 같은 거 있지. 그다음에 바로 밑에 뚝뚝. 이런 표현들 잘 봐야 돼. 부사어를 통해서 화자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왔거든. 선생님 문제 줄 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직 기다린다는 말은 뭐 화자가 기다리는 게 운명, 내 운명이란 말이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아직은 밑에 이렇게 적어놔요. 기다림이 운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야. 기다림의 운명. 아직이라면 계속이라는 뜻이잖아. 여전이란 뜻이니까, 그지? 기둘리고 있을 테요 할 때 있을 테요 네모로 표시하고, 밑에 행에 잠길 테요 그것도 네모로 표시하고, 있겠다 잠길 테다 이러면 의지적이고 좀 단호한 어조잖아, 그지? 이런 표현들이 부드러운 어감, 섬세한 느낌을 주는 거야. 아까 전에 특징 적었지.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이런 표현들이 부드럽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들이다. 부드럽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하는 시어들이다. 여기까지 됐나요? 삼행의 모란이 어떻게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이걸 뭐라 그래? 의태어라 그러지? 의태어를 사용해서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그럼 뚝뚝은 세모겠지. 부정적 시어겠다, 그지? 화자는 모란 피기를 기다리는데 얘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때. 서름에도 세모치고. 왜 봄을 여이었어? 모란이 어찌 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럼 뚝뚝 떨어져 버린 나라고 이 서름하고 연결되겠다, 그지? 봄은 모란하고 연결될 테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너 모란 아나 근데? 모르지? 아 옆에 그 보고 아나. 모란이 참고로 우리 그 설총의 화왕계라는 작품을 보면 모란이 꽃 중에 꽃이라거든. 꽃 중에 왕이라 그래. 뭐 그렇다고. 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그것도 세모. 무덥던 날 다음에 연결되는 거 보세요. 밑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꽃은 그 전에 떨어졌는데 5월달이 더우니까 그 자체도 다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에는 동글빼기. 이거는 모란이 피었을 때겠지. 서운케 무너졌느니 무너진 것던 세모.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모란 피기만 기다리는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실제로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라는 말 자체가 실제 현상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이런 게 과장법이 사용된 부분이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유미적, 탐미적인 느낌을 주는 시행이라 생각하면 된다. 오직 모란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얘는. 약간 변태 같지만, 그지? 360날 며칠이고 360날 360일 마냥 섭섭해 울어요. 1년은 365일이지. 그럼 5일은 모란이 피는 기간이고 360일은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인마는 어떻게? 섭섭해 울 수밖에 없지. 이해됐어? 그럼 360일은 실제 360일을 가리킨 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서글픔이 깊다라는 뜻이다. 정감을 심리적인 걸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아직 아까 뭐라 돼? 아직이 여전히 화자의 운명이랬지. 기다림의 운명이랬다. 저택에 봤듯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전과 똑같이 기다리겠다고. 됐나? 찬란은 동글베이, 슬픔은 세모. 그래서 표현법 뭐? 역설법 사용됐다. 그제? 왜 찬란하고 슬퍼? 모란이 피니까 찬란하지. 그 다음에 슬픈 이유는 모란이 져버리니까. 5일 지나면 집빈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거는 진짜 실제 사진을 갖다 놓으면 더 좋을 건데 뭐라니 그림을 그려갖고 이쁜지 모르잖아요. 라면 학습활동 2번 보세요. 14페이지 학습활동 2번이 문학의 미적 기능 관계된 건데 여기서 말한 미적 기능 가운데 2-1을 보면은 운율 형성 요인 5가지 있거든. 너 책에는 몇 개 적혀 있는데 다 적었나? 5개? 3개밖에 안 적었나? 해보자 가면 처음에 뭐를 반복적으로 사용? 리을태요. 아까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감 준대지 애들이. 다음 뭐라는 말을 반복? 너 학교에서 뭐 적었노? 수미상관. 또 울림소리. 니은 리을 미음 울림소리. 또 끝. 2개 더 적어봐라. 하나 더.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해서 리듬감 형성. 모란 계속 반복되지. 반복하면 운율 형성한다 했잖아. 다음 5번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 호흡 속도를 조절, 리듬감 부여.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어서 호흡 속도를 조절하면서 리듬감을 부여한다. 시 앞에 다시 볼래?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룬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두 시행마다 의미가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5개 있다. 학교 교사용에는. 다른 거는 전 하면서 보고 은전 한 입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 하기는 했어. 근데 뭐 범위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해줄까? 어쩌고? 뭐 얼마 안 된다 하자 그냥. 근데 이걸로 안 했잖아. 이걸로 안 하고 그냥 하자. 네. 이걸로 하면 되지. 뭐 책에 있는 건데. 그래 종류는 수필이 돼. 이게 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뭐라 주제를 설명하시대? 소망 성취에 대한 기쁨,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인간에 대한 연민. 두 주제가 다르잖아. 2개가. 한 개는 기쁜 거고 한 개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거잖아. 이 거지 입장에서는 기쁘지. 근데 거지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인마 불쌍한 새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제가 2개라고 이렇게.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가 하나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에, 전장은 쉽게 보면 돈 파는 곳이다. 돈을 이제 환전하고 이런 곳이야. 옆에 적혀 있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이 어느 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걸 확인하고 무척 기뻐하며 황망이 달아난다. 마음이 급해서 허둥지둥 달아나.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왠지 나는 왠지 좀 약간 조폭 느낌이지. 돈 들고 있는 거지한테 찾아가고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 움찔하면서 손을 가슴에 숨겼다. 그러고는 떨리는 다리를 일어서서 달아나려고 했다. 염려 마십시오. 뺏어가지 않소.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훔친 게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1원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잎을, 그러니까 10전 따위의 잔돈이라 했는데 쉽게 말해 10전이 10개 모이면 1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동전 한 잎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번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잎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가로 묶어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그다음에 이 거지 대사 끝까지
6달이 더 걸렸습니다까지. 한자속으로 바꿔볼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 고진감래.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립씩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립을 무엇하고 바꿨어? 각전 립하고 바꿨지. 이러기를 6번을 하여. 그러니까 48 곱하기 6 하면은 6, 4, 24, 6 그러면 288립을 바꾸면 이 다양 한 푼을 갖게 되는 거지. 다양이 한자는 대양인데 중국 은화다잉. 중국 영어면 은화 이게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중국 요새는 우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예요. 그런 은화를 한 개 얻게 됐다고. 차곡차곡 모아갖고 이 짓을 왜 한 거지 근데? 되게 궁금하네. 그래서 다양 한 푼의 의미를 3가지 적습니다. 다양 한 푼을 갖게 되는데 다양 한 푼의 의미를 3가지를 적어볼게. 첫 번째, 삶의 목적. 두 번째, 인간의 물욕, 욕심. 세 번째, 인간의 집념. 이 거지의 집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거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넌 돈 모으니? 저축하나? 안 하나? 시윤이는? 해요. 하나. 따로? 용돈? 짬는데 네. 지윤이는? 니는 왜 안 하는데? 니 뭐 벌써 뭐 증여받은 거 있나? 부동산 이런 거. 대단한데. 쌤이 너그 나이 때, 너보다 조금 더 어릴 때인데 80년대 후반 이때는 응답하라 봤지? 네. 드라마 그 1988 그때가 쌤 초등학교 6학년 때라. 나 실제 TV에서 비둘기 불타는 거 봤다. 그 성화 불태울 때 막 불탄 비둘기 해리가 들고 오잖아 집에 올 때. 난 TV에서 봤어. 비둘기 막 몇천 마리를 날아 올렸는데 막 불길 그 지나가다가 성화에 다 타고 아들 막 그랬었거든. 그때 은행 이자가 10몇 프로였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1년에 10몇만 원이 나오는 거야 이자로. 1,000만 넣으면 100 몇십만 원이 나오고. 지금 뭐 1억 넣어놔도 뭐 1년에 100만 원 나올까 말까인데. 그때는 저금을 진짜 장려 많이 했거든. 돈만 있으면 무조건 저금하러 갔다. 그리고 내가 43만 원인가 모았어.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우수 뿌듯 이제 난 부자야 이러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근데 너가 43만 원 감이 안 오지? 그 당시 짜이면 곱빼기가 500원 할 때다. 물가가 지금 하고 하면 한 6, 7배 정도 차이 났다. TV 한 대가 한 6만 원 정도 했거든. 사실 6, 7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니 짜면 곱빼기 500원이라고요? 응. 지금 5천 원이가? 5,000원 넘죠? 5천 넘나? 네. 아 그럼 아니 그 그냥 짜장면 값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그렇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때 TV는 뒤통수가 이런 애였어. 이렇게 리모컨도 없던 TV였는데 이게 득득득 이렇게 돌리는 TV였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물가 그랬는데 내가 43만 원 갖고 우리 부자잖아. 차 한 대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했거든. 차 한 대 값이 조금만 더 오면 차를 살 수 있다. 10배네요. 그 정도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 43만 원. 지금으로 치면 아 그렇지. 그 당시 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한 400만 원 돈 되겠지. 무슨 뿌듯했어.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 우리 집이 그때 장님이었는데 괴정으로 이사를 왔거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제 돈 모아갖고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 그 지금도 기억나 어릴 때 내가 살던 집이 중학교 때였는데 정원이 있고 집이 한 60 몇 평 정도 됐거든. 정원 있고 연못도 있었어. 안에 주차장도 있고 2층 집에다가 지하실이 있고 방이 12개. 아니, 억수로 컸다고 집이. 그 엄마 그 집안에 텃밭 상추 막 맨날 심고 막 그랬었거든. 아니 집이 되게 좋아. 안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그 나무 계단도 있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그 사업 망해갖고 이제 팔았지 내 대학교 때 팔았는데 내가 학원 일을 하게 되는 이유다 이게 집안이 망해서. 그때 그 집을 4,300만 원에 샀어. 지금 하고 계산하면 한 5억 정도 본다 보면은 그런 집이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달래.
그 줬지. 몇 살 때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살 때요 그 집? 그 집 산다고 네 돈을 좀 달래. 곧 돌려줄 테니까 아직 못 받고 있다. 엄마 아빠한테 주는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통장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아 있긴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돈이 없죠. 저금해. 나는 그 당시에 그 43만 원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내 욕심이자 내 집념이었다고. 결국 뺏기고 말았지만 없었다 해야 돼. 없다 했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한테 자랑을 계속했거든. 돈 이마이 모았다. 내 머리 쓰담쓰담 해줘 이러면서.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니? 결국 이 대양 한 푼을 얻은 그 기쁨의 눈물이겠지. 고생했다 이거야. BTS 그 다이너마이트로 성공할 때 그때의 눈물 이런 거겠지. 고생해서. 왜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어? 그 돈을 뭐 할라요? 하고 내가 물었다.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네. 돈 한 개가 결국 이 대양 한 푼이었잖아, 그지? 그럼 결국 이 소박하고 아주 맹목적인 소망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근데 이 뒤에 그 결말이 없잖아. 그래서 독자에게 상상력을 유발하게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여운 있는 결말에 해당한다. 마지막 부분은 여운 있는 결말.